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각의 요구되는 이 코리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이 테스트는 헤드 테스트고요. 뭐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3 같은 경우에는 헤드를 따로 탈거를 해서 드랍 테스트를 했었습니다. 근데 이 소더미 같은 경우에는 더미의 풀바디 테스트로 헤드 임팩트를 합니다. 근데 이 보시는 것처럼 니자의 코리도가 있고요. 그래서 그리고 또 SBA의 코리도가 있고 SBB의 코리도가 있고 유로 엔캡의 코리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지금 현재 4가지의 버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니자, SBA, B는 아직 최종 릴리즈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법규로서 릴리즈가 된 거는 유로 엔캡만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더미를 유로 엔캡에 맞게끔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. 이 첫 번째 부분은 프로브의 속도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이 프로브 포스에 달려있는 가속도 센서에서 힘으로 표현된 값이고요. 이거는 헤드에 장착되어 있는 가속도의 최대 피크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값이 니자, A, B, 유로 엔캡 다 값이 틀립니다. 좀 유로 엔캡이 낮죠. 이 니자 버전에 비해서는. 그렇기 때문에 헤드 스킨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메타리얼로 되어 있는 동일한 스킨을 가지고 이 4가지 버전을 다 적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는 유로 엔캡으로 버전으로 헤드 스킨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.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어퍼소렉스 시험이고요. 우선 지금 동일하게 4가지 버전을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 건데 헤드 테스트와 좀 다르게 측정하는 항목도 다릅니다. 근데 아시겠지만 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에 요인을 줄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. 헤드 같은 경우에는 뭐 헤드 스킨이 가장 크겠지만 우선 소렉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립세트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럼버 스파인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그리고 자켓의 컨디션도 당연히 영향이 있고요. 그래서 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측정하는 항목도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더미에서 이 유로 엔캡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하셔야 되는지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사항은 우선 간략히 보게 되면 프로브 포스가 사실 이 더미가 이 소프트한지 좀 아니면 굉장히 좀 단단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항목입니다. 그래서 우선 프로브 포스만 좀 보겠습니다. 그래서 니자와 SBA는 동일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. 이 B의 제로 부분은 아직 여기가 릴리즈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0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. 그래서 A 대비 B가 높습니다. 그러니까 좀 더 더미가 딱딱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유로 엔캡은 숫자가 낮고 높습니다. 그만큼 코리도가 넓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미를 운영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면 좀 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값이 우선은 더 짧습니다. 이 A 버전에 비해서 이 유로 엔캡은 코리도가 더 이 부분 더 타이트하죠. 그래서 지금 이 어퍼 소렉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좀 제가 기존에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 크게 어려운 항목은 아니었습니다. 근데 물론 더미 컨디션이 당연히 좋아야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컨택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로어 소렉스고요. 어퍼 소렉스 대비 로어 소렉스는 충격 부분이
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. 그래서 레프트와 라이트. 그래서 시험을 이 임팩트 포인트를 레프트에 있는 아이어 트랙 위치와 라이트에 있는 이 키트랙 체결되는 부위 그쪽에 충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. 이 부분은 또 동일하게 지금 니자와 유로 앵킷과 차이점이 크게 있죠. 그래서 이 시험을 하실 때 이 더미의 구조도 약간은 버전이 틀리기도 하고 코리도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항목들을 다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사실 권장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이 소더미가 시험 항목도 많고 기존의 하이브리드 대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험 횟수가 많이 있을 때는 이 더미를 자주자주 캘리브레이션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더미 캘리브레이션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유로 앵캡에 맞는 버전으로 더미를 좀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. 우선 소더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넥 테스트가 모든 테스트 중에 가장 까다롭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넥 부분만 좀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코리도를 다 이렇게 스샷을 했고요. 넥 테스트가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 뭐냐면 시험 항목이 6개나 됩니다. 보시는 것처럼 플렉션이 있고요. 그리고 익스텐션이 있습니다. 기존의 하이브리드 50%는 플렉션과 익스텐션만 끝나면 넥 테스트가 끝났죠. 하지만 소더미 같은 경우에는 레터럴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이 레터럴도 레프트와 라이트를 다 해야 됩니다. 그리고 토르션 테스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토르션과 레터럴, 레프트, 라이트, 넥 익스텐션, 넥 플렉션 이 항목들을 모두 패스를 해야만이 넥 테스트가 끝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넥 플렉션과 익스텐션과 레터럴, 레프트, 라이트를 패스를 했습니다. 근데 토르션을 패스를 못했어요. 그래서 토르션을 패스하기 위해서 만약에 넥을 좀 더 어저스트를 한다, 뭐 토크를 좀 변동을 했다,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플렉션부터 다시 시험을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까다롭기도 하고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됩니다. 이 플렉션 테스트를 할 때 약간의 팁을 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유저분들이 좀 요 부분이 패스가 안 되는 거는 좀 묵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4개 항목을 다 패스가 됐는데 이 펜들럼 벨로시티가 페일 된 거는 허니컴 상태가 안 좋은 거라서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이 펜들럼 벨로시티를 먼저 패스를 시키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4개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벨로시티가 바뀌게 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소프트한 넥이 있어요. 소프트한 넥을 가지고 이 충격을 가했을 때의 벨로시티와 굉장히 딱딱한 넥을 이 충격을 했을 때 이 펜들럼 벨로시티가 달라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선 넥을 어저스트를 하기 전에 넥을 그냥 장착을 한 상태에서 먼저 이 적합한 이 속도를 맞춰서 충격을 가했을 때 이 펜들럼 벨로시티를 먼저 적합하게 맞춰서 확인을 하시고 아시겠지만 이 동일한 테스트를 계속 하게 되면 값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서티피케이션에서도 요구되는 게 최소한 2시간 이상은 방치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2시간 이상 방치를 하시고 넥 컨디션을 어저스트를 하신 다음에
이 나머지 항목들을 적합으로 맞추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. 예, 특정 항목은 플렉션과 익스텐션은 동일합니다. 네. 그리고 레터럴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시험이 굉장히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. 저 개인적으로는.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웠는데 제가 서두에 이 플렉션에서 요거를 펜들럼 벨로시티를 맞추고 얘 나머지 항목들을 위해서 넥을 토큰에 이런 거 세팅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들어갔지만 이 레터럴에서는 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4개 컨디션을 세팅을 하실 때, 토크를 세팅을 하실 때 반드시 메모를 해 주셔야 됩니다. 메모를 어떻게 해 주셔야 되냐면 이 세팅 상태가 이 토크노트가 위치가 어디인지, 그 다음에 토크 값은 얼마인지, 예, 그래서 4개 마킹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토크 값은 메모를 따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뭐 허용치가 있지만 그 허용치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, 왜냐하면 이 플렉션에서는 패스가 됐지만 레터에서 페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를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토르션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, 이 토르션도 레터럴과 동일하게 레프트 라이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이 문제가 이 토르션 같은 경우에는 브라켓을 따로 또 장착을 합니다. 따로 장착을 하고, 이 맥에 굉장히 좀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속도가 뭐 사실 이 레터럴에 비해서는 빠르기 때문이죠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더미는 프론탈 테스트에 맞게끔 설계가 된 덤입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플렉션과 익스텐션에서의 속도와 동일하게 지금 토르션 들어갑니다. 레터럴 포지션으로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토르션이 패스가 안 됐다고 해서 많은 시험을 하실 경우에는 이 4개 굉장히 큰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토르션에서 페일이 나면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넥을 조정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지, 이 허니컴을 변동을 해서 벨로시티를 약간씩 바꾸면서 패스를 시키기 위해서 하시게 되면 시험 횟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. 그렇게 되면 당연히 넥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넥을 조정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. 물론 뭐 그만큼 다시 시험을 또 처음부터 해야 되긴 하지만,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적합한 그 세팅 조건을 찾아내게 되면 향후에 동일한 시험을 하실 경우에도 그 시험 조건으로 세팅을 다시 하시고 하시면 쉽게 패스가 되지만, 이거를 계속 시험을 하시면서 힘들게 패스를 시키게 되면 매번 넥 패스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한 넥을 어저스트를 권장을 드립니다. 예,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. 더 많은 좀 정보들이 있고 사실 좀 전달해 드려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또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